안녕하세요. 오심이었습니다. 오늘 정문실에서는요, 그 아주 좀 짧게 간단하게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여론을 쭉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너무 급하게 오해하시는 분도 좀 있고 해서, 물론 이제 이게 정쟁화 되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제 어떤 편을 좀 들어줄까, 편을 들어준다기보단 발언을 좀 이제 기관장의 입장,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넘버 3입니다. 넘버 3 요인인데, 이 의전서열 넘버 3인데, 이 대법원장이라는 어떤 입장, 이거를 봤을 때,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1년에 지금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문빠라고 하는 문재인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수 쪽,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이상한 상황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양반이 지금 욕먹고 있는 어떤 원인이 뭔지, 또는 이제 그걸 그렇게 욕을 하는 게 과연 온당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임성근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탄핵을 받네 안 받네 이런 문제에 올라가 있는지, 이걸 지금 우선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제 보수 언론 그 다음에 한겨레 뭐 다 가져왔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18년 8월 김 대법원장에 의해서 징계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왜 회부가 됐냐면 이제 밑에 이유 때문입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징계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야구선수 오승환 씨 재판에 개입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승환 씨 아마 도박 사건 관련일 텐데 여기 개입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임부장 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부장 판사가 뭐 이래저래 조언을 해줬다는 건데, 법관 징계위에서 부당한 간섭은 없었고 임부장 판사의 조언이 재판에 도움이 됐다라고 진술했지만, 임부장 판사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또 임부장 판사는 이 혐의와 함께 소위 말해서 이제 적폐, 사법 적폐라고 해가지고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칼럼을 쓴 산케이 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는 걸 보면, 여기 이제 있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였던 2015년 12월에 법원 행정처의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 제기 칼럼을 쓴 가토 다츠야 전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1심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로 직권남용에 기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인데, 이 후배 판사들이 판결문 작성하는데 거기 뭐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 개입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그래서 이제 이 직권남용 재판이 쭉 진행이 돼서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증거도 분명치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조언을 해줬는데 이 조언을 후배 판사가 완전히 이제 이 조언에 통제가 돼서 판결문을 썼는지, 아니면 후배 판사가 독자적으로 그냥 여러 얘기를 듣고 판결문을 썼는지는 불분명한 거니까 사실 이건 유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 임부장 판사의 행위, 그러니까 아무리 조언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판에, 다른 사람이 판사인 재판에 선배로서 가서 뭐 이래저래 조언하는 것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이제 한번 판결문에 언급은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러지 마시라. 이거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적었지만 어쨌든 간에 무죄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법 적폐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이 탄핵에 대해서 사실 그 판사들은 좀 씁쓸하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꼭 이런 걸로 제 판사를 탄핵해야 되냐. 지금까지 탄핵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판사다 또는 법원의 어떤 권위를 국회에서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맞냐 라고 해서 이제 좀 씁쓸해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임부장 판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올해 판사 임용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마다 받는 재임용 심사 대상이었으나 연임 신청을 안 해서 사실상 이제 사표를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2월 달엔 그만두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자꾸 탄핵한다고 하니까, 그 어차피 그만둘 사람인데 탄핵한다고 하니 저 탄핵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냈는데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표를 반려한 거죠. 왜 반려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온 녹취록 내용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했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임부장 판사 측이 이제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녹음을 한 거죠, 그냥. 그 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부장 판사한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문이 명확히 담겨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러니까 녹음되는 줄은 모르고 일단은 이제 내가 탄핵 운운하면서 사표 수리한 건 사표 수리 못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문제는 그 임부장 판사 당장 탄핵을 당하는 입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원 전체를 이제 지켜야 되는 대법원장의 입장하고 약간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김 대법원장, 그 다음에 이제 그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에 대해서 나로서 이런 영향을 생각해야 된다.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뭔 얘기를 듣겠냐. 게다가 저기 임부장 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만약에 네 사표를 수리하면은 국회에서 지랄지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탄핵은 받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체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텐데, 제가 전체 얘기를 일단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일단 제가 전체 워딩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럼 뭐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중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 내는 거는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란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자,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이걸 뭘로 해석하시냐. 예를 들어서 문바 같은 사람들은 뭘로 해석하냐 하면, 아니 탄핵한다고 설치다니, 또 탄핵이 현실성이 없다니 왜 그딴 얘기를 하냐. 대법원장이 진작에 네가 사법개혁 해야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 뭐라고 하냐면, 야 국회가
탄핵을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데 당신이 사표 받아가지고 저 탄핵을 중단시켜야지 당신이 왜 저기 탄핵이 진행되도록 가만 내버려 두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이걸 조금 입장을 다르게 보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법원장의 입장을 대법원장으로서의 김명수로 개인이 아니라 대법원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판사들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탄핵이 되기 전에 자기가 그냥 사표 내고 나왔어요. 뭐 개중에는 뭐 술 먹고 행패 부린 판사도 있었고 불륜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 많았는데 보통 본인들이 그냥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잘릴 때까지 버티지 않고. 왜냐하면 본인이 버티게 되면 최소 한도의 판사로서의 그 법원 또는 사회적 어떤 그 사회적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어떤 판사로서의 다른 판사들의 어떤 명예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권위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원은 그렇게 권위가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 싶으면 그게 공식 절차에 맡기지 않고 그냥 사표 내고 나왔던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올바른 관행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표 내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도의적인 책임만 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징계를 안 받고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징계가 현실적이거나 아니거나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더 이상 그런 관행은 인정할 수가 없다. 다만 절차적으로 입법부에서 지금 탄핵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민주당이 180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반란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도 이 탄핵 사유가 왜냐하면 일단 1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탄핵 사유가 그렇게 온당한 사유라고 보지는 않아요. 대법원장도. 그렇다면 국회에서 굳이 무리하게 민주당이 뭔가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탄핵을 하고 나서 그렇게 탄핵이 됐다면 그 다음 절차가 있거든요. 국회에서 탄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헌법재판소에서 2달 동안 재판을 해가지고 이게 탄핵 사유가 맞다 아니다 판단을 해서 탄핵을 인용할 수도 있고 탄핵을 기각할 수도 있어요.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탄핵 재판을 하게 되면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법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절차입니다. 굳이 지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걸 만약에 법원이 이거를 가지고 대법원장이 이걸 지금 사표를 수리해가지고 탄핵을 못하게 해버리면 국회에서 이거는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장 개인이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이 마치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모순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그 임부장이 사표를 내서 법관에 체면을 세워주는 게 맞잖냐라고 자꾸 사표 수리하라고 강요하시잖아요. 근데 저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거 할 때 어땠습니까? 버티라고 하셨잖아요. 버텨야 된다. 그리고 징계받으면 다음 절차 가서 행정법원에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또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 가서 싸우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표 내라고 난립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순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로 이렇게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전문을 글로 봤을 때 하고 목소리로 들었을 때 느껴지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목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이 양반이 무슨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들어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뭐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뭐 일종의 사표를 내는 건 좋은데
내가 그에 관해서는 많이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뭐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야,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무죄한 경우는 이제 무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문제는 가까이 탄핵이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왜냐면 참 수립은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말투를 들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기관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모든 법관의 수장으로서 어떤 고심이 좀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사표 수리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절차대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씨 건도 절차대로 갔지 않습니까? 이 건도 옳든 그르든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건 일종의 기소 같은 거예요. 무조건 자른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굳이 밟겠다고 하고 그 다수의 정치인들이 합해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하면 일단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차인 헌법재판소 가서 다투면 되죠. 그리고 다투어서 이게 탄핵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해버리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임성근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모든 걸 털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만 바보 되겠죠. 순리대로 가자는 게 대법원장의 판단이 아니었나, 기관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오늘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